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카트가 왜 거기서 나와 합니다. 카트가 깜짝 등장한 이곳 정말 상상도 못할 곳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지하철 틈 사이에 앞바퀴 빠진 마트, 카트, 이거 불꽃 팍팍. 아우, 야, 결국 지하철 운행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널브러져 있는 배추들 보세요. 김장 배추. 설마 김장 배추 카트에 싣고 지하철 탑승? 아, 세상에 영무원들 다 달려들어 젖 먹던 힘까지 그라 차차차차차차. 아, 차차차차 해서 겨우 앞서 보신 영상에서 뺐습니다, 이걸. 아유, 세상에 김장 배추 담은 카트를 끌고 지하철 타려고 했었다는 게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7호선입니다. 이 한 지하철 승객이요. 쇼핑카트 앞바퀴가 이 지하철 플랫폼과 객차 사이 틈에 껴있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 할머니가 이 마트에서 배추를 구매한 뒤에 그걸 지하철역까지 끌고 온 거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하철 운행이 중지가 됐고요. 또 영무원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카트를 꺼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스파크가 튀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지하철이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이 카트를 꺼내려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아, 저걸 왜 저기까지 끌고 와, 저걸? 근데 저걸 끌고 와서 저렇게 민폐 상황을 만들었다 보다 더 심각한 건 저건 절도입니다. 그리고요. 아, 이제 아마 맞습니다. 그 카트 앞에 손잡이 부분에 보면 네, 어디 이 카트는 땡땡 마트 소유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트를 왜 쓰죠? 마트에서 짐을 담아서 계산하고 마트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가지고 가면 절도고, 예. 그리고 저거 보통 마트에서 저 카트 하나가 원래 대략 한 20에서 한 2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이거 그냥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갖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12살 초등학생. 아, 초등학교 5학년. 몸 불편한 어르신을 도왔을까요? 아니면 보육원 친구들에게 돼지 저금통 깨가지고 선물을 보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자, 새벽 3시 광주입니다. 자, 헬멧 남성 금은방 쾅쾅 깨더니 박살. 자, 들어갑니다. 다른 일당도 침입 들어갑니다. 자, 진열대 걷어내고 꽝꽝꽝. 어우, 귀금속 싸르르르르르르 막 지금 하나씩 챙기죠. 자, 그리고 바로 야야야 튀어. 무려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훔치는데 걸린 시간 단 15초. 바로 이 중 한 명이 12살 초딩입니다. 자, 이 12살도 12살짜리지만 부모가 누군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네, 지난 2일 새벽 3시 20분쯤인데요. 이 광주 동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 10대 청소년 3명이 침입을 했는데 이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던 겁니다. 이 10대들은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불과 15초 만에 훔쳤습니다. 알고 보니 또 다른 한 고교생이요. 이 훔친 귀금속을 자신이 팔아주겠다면서 이런 범행을 교사한 거였습니다. 아하. 이들은 이 광주 모처에서 이 범행을 공모한 이 고교생을 만나서 귀금속의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서 이 광주 북구 한 모텔에 숨어 있던 이 3명을 잡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을 빈번하게 했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고 했지만 아직 법 통과 안 됐고요. 통과됐어도 12살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과연 12세가 저런 범죄를 저지를 만큼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좀 흉악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위의 고등학생이 시켰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작년 6월 23일 날 대전에서 대전 중구팀과 대전 유성팀이 만들어서 20세가 너희들 촉법소년이니까 처벌 안 받아. 그냥 너희들이 이거 범죄 저지르고 절대로 말하지 마. 말 안 하면 너희들은 보호처분으로 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범죄를 저질러. 라고 하고 저희 사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생일이 20일 지났잖아요. 14세 20일 지났기 때문에 전체 범행을 자백했는 그런 사건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17세나 18세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구속영장 받았거든요. 척추절도로 긴급 체포한 고교생. 이 고교생들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12세는 촉법소년이라서 결국 보호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보호처분 과정에서 절대로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켜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보죠. 버린 건 본인들의 양심이다. 함께 보시죠. 자, 고속도로 갓길 창문 밖으로 손이 쏙, 그리고 쓰레기가 아이고. 툭툭 또 툭. 아, 계속 나와요 지금. 아우, 난 정말 깔끔해서 탈이야. 아우, 차량 청소 끝 하고 출발. 자, 백 변호사님, 네. 저 차 보시다시피 외제차입니다. 쓰레기 봉투값 아껴서 부자 됐나 봐요. 진짜 왜 이러고 삽니까? 차량 번호 공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공개하고 싶네요. 예. 정말 굉장히 제가 봐도 화가 나는데 본인 차 깨끗하게 하겠다고 새벽 시간이니까 걸리지 않겠지라고 해서 저렇게 지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도망간 건데, 그러니까 일단 저 행동 자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진행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 봉투가 맡겨서 저 좋은 차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 쓰레기 봉투가 맡기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를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본인은 몰래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전국에는 CCTV라는 여러 눈이 있습니다. 저런 행동하면 반드시 확인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그 과태료든 이런 처벌이 있다라는 거, 처벌이나 이런 행처분이 있다라는 거 명확하게 주지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저러면 난 진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진주의 한 셀프 세차장. 그런데 차량에서 생활 쓰레기가 저렇게 막 나옵니다. 식탁까지 나왔어. 아, 자, 여기 세차장이지 쓰레기장이 아니거든요. 자, 소장님. 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세차도 안 하고 저렇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충격적이네요. 그 셀프 세차장에 가면 말 그대로 셀프로 세차를 해야 하니까 사람이 없거나 혹은 저 사무실에 한 분 정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없는데 차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요즘 셀프 세차장은 굉장히 좋아요. 막 커피숍도 있고 같이 오. 깨끗하게 물건도 살 수 있고 무인으로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저렇게 다 이제 종류별로 잘 구비되어 있으니까 아 저기서 버려야겠다 그러고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그 버린 거는 이제 본인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 식탁을 가지고 올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식탁은 대형 폐기물이라 사실 아시죠? 전화로 다 신고해서 이를 쪽지 아유, 붙여서 그럼요, 내고 그럼요. 버려야 돼요. 예. 근데 저렇게 버리면 세차장에서 저 금액을 물으란 얘기인데 좀 너무 양심 불량이네요. 아유, 진짜 참.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이미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 얘기에 열광하고 계실 텐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 올해 월드컵. 그 24일은 어디랑 하는데? 우루과이. 우루과이. 우루과이면은 쏠리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동점일 수 있고요. 28일에는 눈을 이렇게 막 악마같이 막 이렇게 화나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는 뭔가 게임이 안 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3일은 이 날짜 중에 가장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우승이죠. 이때 누군데? 포르투갈. 샌데 아니야? 맞아요. 그냥 이대로 보자면 한 번은 동점이고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는 거거든. 1승 1무 1패. 어. 자, 보셨다시피 역술인 지난 10월 14일에 방송됐던 내용인데, 자, 일단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 또 재미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솔직히 저도 이걸 한참 전에 봤었는데 맞나 안 맞나 계속 신경이 쓰여. 세상에, 근데 맞았어 이게.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소장님 진짜.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와 어떻게 저걸 다 맞추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3번 정도 맞출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에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딱딱 맞추셨으니까 뭐 재밌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벤투 감독이랑 국가대표팀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주를 다 보는 역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언도 딱 맞았으니까 다음 건 어떨 것이냐가 가장 궁금하겠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얘기하기는 8강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제 내일 정도면 우리가 이분이 정말 100% 다 맞추는지 아닌지 지금 자막으로 나가 8하고 사이가 보인다. 아, 사이. 예. 이거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저분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백 변호사님, 네. 한 말씀 좀 짧게. 아니 1승 1무 1패를 맞추는 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예. 저렇게 경기별로 맞추는 거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무슨 저희가 이걸 뭐 맹신하거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재미로 보는 거지만 다른 건 다 떠나서
저분의 8강 예언은 꼭 맞았으면 좋겠네요. 믿고 싶죠? 너무 믿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축구 대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이어가 보죠. 연하 타령 소개팅 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린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서로 나이를 다 알고 소개받은 동갑의 소개팅남이 계속 연하 타령을 해서 화가 난다. 아마 이런 사연입니다. 33살이었을걸요? 예, 맞습니다. 이 여성이 얼마 전에 그 남친의 친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이었는데요. 이 남성이 갑자기 남자는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데 나도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남성은 이미 이 사연자인 여성의 나이 포함 신상 정보를 다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계속 나이 얘기만 하길래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이 남성이 되레 혹시 연하에 악감정 있냐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더 연락을 안 할 생각으로 저희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는데 여기에 대고 남성이 장난도 못하냐 자격지심 갖지 말라 이런 말을 하더니 몇 시간 뒤에야 생각이 짧았다면서 다시 연락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연락 안 했겠죠?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네. 했겠죠.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 사연은 느낌상 일방적일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달려봅니다. 먼저 남자. 연상이나 동갑보다는 연하가 낫다. 아니 이게 뭐 금기어라도 되는 건가요?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아니 33이라서 지금 자격지심 느끼는 거? 동그라미? 승현님 아까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분명히 저기 동그라미라고 하셨는데. 아까 남자 편 든다며. 봐요. 그래 일단 좋아요. 들으셨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성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한 대 좀 맞자 너. X.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일단 우리 소장님부터. 네, 아니 화나네. 어쩌라고요? 맨 처음부터 알고서 만났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연하 많이 만나는데 그럼 가서 각자 연하 만나시죠. 뭐 이렇게 해서 헤어지어야죠. 저런 얘기를 듣고 왜 이 만남을 계속해야 하나요? 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남자가 지금 마음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성이. 마음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 그러잖아요. 자기가 말 실수한 것 같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여자한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딱 보니까 연애하기 참 쉽지 않은 캐릭터다 이 남성은. 그 댓글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저런 놈도 소개팅을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승현님이 이게 장난이었고요. 승현님도 당연히 X였죠. 근데 승현님이 그래도 이 사안에 있어서 그래도 한 가지 좀 말할 자격이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못 내려치고. 제가 말씀 끝나지 않았어요. 4살 연상의 사모님과 함께 사십니다. 저는 대단하십니다. 연상이 좋습니다. 연하보다. 연상하고 살면 너무 행복한 게 많아요. 네, 이자연 기자 우리 넘어갑시다. 나 짜증나 죽겠어 진짜. 제가 말씀하세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귀는 사람의 블라인드 데이팅이라면 나이가 모르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나는 내 취향은 동갑내기보다 연하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와 동갑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예의에 맞지 않는 것이고 데이팅 룰에 맞지 않는 거죠. 자기 취향은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연한데 나 정말 연하 좋아한다. 이거는 몰라도 굳이 나이를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고 자기의 취향이라는 거는 연상도 좋을 수 있고 연하도 좋을 수 있죠. 다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네, 라랄라님이요. 괜히 여자분이 너무 괜찮으니까 저렇게라도 깎아내려서 나 좀 만나줘요 하려다가 역효과 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하늘님은 얄미운 성격, 까내리는 성격이라고 하셨고 우경민님은 그냥 뭐 밟았다 하고 잊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